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대한민국. 중년 이후 세대에서 은퇴 후에 재취업하려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과연 재취업에 성공하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또한 실질적으로 안정적인 자격증은 무엇인지 스튜디오에서 알아봅니다. 와, 전 실제로 되게 유명한 그 햄버거 가게 갔는데 네. 저보다 한 10년 정도 형님들 있잖아요. 네. 유니폼 입고 계시는데 너무 보기 좋아갖고 와, 저도 은퇴하면 저거 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했어요, 진짜로. 아, 근데 네. 저는 그게 직원이라 생각을 못했고 네. 저도 커피숍에서 커피 앞치마랑 모자 쓰고 계시는 거예요, 어르신이.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장님의 아빠인가? 아. 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즘 그런 취업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네.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두 분이 이렇게 직접 목격한 걸로 봐서 실제로 60대 취업률이 1위다. 역대 최대라는 뉴스가 나올 법하네요. 정말. 네, 맞아요. 10월 22일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요. 지난 9월 달에는요. 60대 취업자 수가 역대 1위로 674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50대, 40대, 30대 순인데요. 이 비율은요. 그 1980년대 우리가 조사한 이래 20대, 30대, 40대, 50대 순으로 피라미드 모양이었는데요. 이게 40년 만에 바뀌어서 어머나. 역피라미드 모양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네. 옛날에는 그냥 30, 40대가 한참 일할 뭐 허리 기수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5, 60대가 지금 더 일을 많이 하고 있다니까 저는 좀 놀랍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된 건지 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네. 그 연세가 드시면 이제 연금을 받으시잖아요. 근데 그중에 국민연금, 기초연금이 제일 큰데 그 금액이 아직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낮아요. 네. 월 65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65만 원, 공적연금 평균 65만 원 가지고 이제 생활하시기 힘드시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연금까지 다 포함해도 80만 원대 정도밖에는 평균적으로는 안 되십니다. 근데 이제 선진국, 복지국가들 보면은 젊을 때 버시던 돈의 한 7, 80%까지 연금으로 받는 국가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우리는 아직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나가서 일하셔야 되고 또 자녀에게 또 기대기 싫어하는 건강한 어르신들도 또 점점 늘고 있고 해서 노동시장으로 많이 진출하셔서 이제 그 일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돈도 돈이지만 내 나이가 또 일을 할 수 있는 체력이 되니까 재취업을 하려고 하시는 건데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예.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50대, 60대 재취업을 하더라도 정규직은 아닐 것 같아서 이게 좀 불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재취업을 도전하시는 분들 그리고 재취업에 성공하시는 분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서울시 마포구. 은퇴 후 인생의 후반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을 위한 곳이 있어 찾았습니다. 바로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인데요. 실버 레크레이션 지도사 자격증반, 역사 큐레이터 강사 양성 등 전문 자격증과 취업으로 연계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주로 이용하는 이들은 5, 60대가 가장 많았는데요. 희망하는 분야에 대한 맞춤 상담과 개개인의 특징에 맞는 재취업을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채용 수요가 많은 직종은 음식 서비스업이나 이제 운수업 또는 돌봄 서비스업 같은 곳에서 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곳에 중장년 인턴십 지원을 통해 재취업에 성공한 원덕환 씨. 처음에 57시간 일하고 월 60만 원 정도 받는 인턴십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새로운 업무에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했다는데요. 저는 AI라는 게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고 젊은 친구 직원들한테 점심 먹으면서 이제 자세히 물어봤고요. 스스로 학습하기도 하고 배우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회사로부터 인정받아 인턴 2개월 만에 정규직, 이후 승진까지 했습니다. 작년 6월 5일에 입사한 이후로 현재 연구개발부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덕환 씨는 왜 재취업하게 됐을까요? 수학을 가리키고 학원을 운영하면서 30년 외길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주말도 없이 일만 했었어서 많이 지친 상태였어요. 그만 쉬고 싶다 하고 생각하던 중에 코로나가 생기면서 학원 사업을 접게 됐습니다. 그만둔 이후 여유로운 일상을 원없이 즐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무기력해졌다고요.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서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는데 그게 50플러스 재단이었어요. 먼저 원하는 직종에 대해 상담한 후
이력서 작성과 면접 등 조언을 받으며 재취업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늦은 나이에 새롭게 시작한 일이 마냥 소중하게 느껴진다고 하는데요. 수학학원 사업할 때만큼 수입은 아니지만 제 스스로가 만족할 만큼 받으면서 지금은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은퇴 후 열리는 제2의 인생. 재취업을 꿈꾸는 모든 이들을 응원합니다. 브라보! 벽한 오빠 멋지다! 진짜 브라보! 아니 제 롤 모델이십니다. 네, 롤 모델. 아니 와. 5개월 만에 부장까지 승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저는 못해. 대단하십니다. 우리의 희망입니다. 희망. 정말 희망을 보여주셨어요. 예. 저도 정말 놀라는 게 나이 네. 들수록 뭔가 새로운 거 하는 거 싫고 하던 거 하고 싶어지는데 네. 원래 하던 거랑 완전 다른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AI 쪽이라니 수학학원을 하셨어서 그랬을까? 저도 그런가? 오늘부터 수학 공부를 좀 하면은 나중에 다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예. 현실은 우리나라의 그 중장년층을 조사해봤는데 3명 중 1명은요. 아까 저 잠깐 나왔지만은 이제는 비정규 일자리에 이제 종사를 하고 있다는 게 조사가 됐어요. 이게 KDI에서 나왔던 건데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이제 보고서가 나왔는데 요 연구에 따르면은 이제 특징을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의 특징의 첫 번째,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55세에서 64세 임금 근로자 중 임시직 비중이 34.4%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이 사실상 임시직이라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는 연령이 높아지면서 어떤 일자리에 가느냐, 바로 이제 육체 노동을 하는 일자리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저숙련, 저임금 일자리로 가는 비중이 굉장히 높았대더라. 이런 어떤 연구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런 점을 봤을 때 좀 아쉽지만은, 그런데 아까 사례 보듯이 점점점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임시직으로 갔지만은 아까 보셨잖아요. 부장 타이틀까지 다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노력에 따라서 이렇게 새로운 기술을 익히면서 그다음에 재취업 프로그램 자격증 통해서 이제 디벨롭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게 요즘에 그게 또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셔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는 우리 사례자분도 칭찬해드리고 싶고 저 회사도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맞아, 맞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나이 상관없이 네. 편견 없이 인재를 받아들인 거잖아요. 뭐 상이라도 있으면은 상을 주고 싶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요 우리나라에서는요 이렇게 재취업을 하는 중년 이상의 분을 고용하는 회사에는 혜택을 주고 있어요. 오.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게 이제 시니어 인턴십 프로그램이라는 건데요. 이제 시니어 60세 이상의 시니어를 인턴으로 만약에 채용을 하면은요 3개월 동안 40만 원씩 그리고 최대 6개월 동안 급해서 24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요. 오. 만약에 이분이 숙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분인데 이분을 채용해서 우리 청년 멘토로 활용을 하게 된다면은 6개월 이상 고용했을 때는 일시금으로 300만 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와. 그리고 또 이분을 장기간 고용을 했을 때는 또 추가로 280만 원을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을 고용을 해서 이분을 장기간 만약에 고용을 했다고 하면 최대 58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지원금뿐만이 아니더라도 세금적인 부분에서도 혜택을 주고 있어요. 법인세, 소득세 많이 나가는데요. 이 60세 이상인 분을 고용을 하고 그 회사가 전년도보다 직원 수가 줄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최대 한 명당 1,550만 원까지 세금을 바로 깎아주게 됩니다. 이거는요, 한 번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요, 3년 동안 3번에 걸쳐서 적용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절세 효과를 누릴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60세 이상인 분들이 만약에 취업을 하실 때는 면접 때 이런 이야기를 하시게 된다면은 조금 더 원하는 일자리를 쉽게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좋은 혜택이 있으니까 또 다른 회사들이 이거를 좀 이용하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요즘 재취업, 그러니까 취업하려고 하는 5060 세대를 신중년, 영시니어 이렇게 부른대요. 신중년. 네, 그래서 멋있네요. 준비해봤습니다. 재취업과 관련된 어느 신중년 부부의 사연입니다. 실화극장 만나볼게요. 레디, 액션! 여보, 나 나갔다 올게. 스탑, 스탑! 왜? 당신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아니, 보면 몰라. 낚시 가는 거지, 낚시. 낚시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밖에 비가 철철 내리는데 무슨 낚시야? 몰라서 하는 거지. 비 올 때 그 물고기들이 잠잠히 있어 잘 잡힌단 말이야. 아주 수상해. 당신 정말 요즘 너무 수상해. 수상하긴 뭘 수상해. 날 못 믿는 거야? 못 믿지 그럼. 나를 왜 못 봐봐. 믿어? 내가 뭐 낚시터 애인이라도 있을까 봐? 어머 이 인간 이거 자수하는 거 봐. 당신 바람 났지? 바람은 무슨 바람이 나? 났잖아. 가방 줘봐. 아무튼 여기 가방까지 뺏고 그래. 그한테 줄 선물 들어있는 아니, 거 안 돼. 아니라고. 어머 이게 뭐야? 아이, 진짜. 아니 이게 뭐야? 웬 자격증? 들켜버렸네. 아니 자기 나 몰래 자격증 나도. 공부하는 거야? 다시 일하고 싶다고. 내가 아주 쉬니까 나도 이렇게 자격증 공부해서 돈 벌고 싶단 말이야, 진짜.
다시 일하고 싶어요. 나 눈물 난다 정말. 가슴이 너무 아픈 사연이었어요. 와,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드라마였습니다. 네. 다시 일하실 수 있게 그러니까 되시면 요즘에 너무 쉬면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1,000원씩이라도 좀 모아줘야 될까 봐.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일을 그만두고 댁에서 쉬시던 우리 신중년분들이 네. 다시 일을 하기 위해서 재취업 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요, 요즘에. 네, 그런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네. 근데 이제 사실 주의하셔야 될 점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다시 그렇게 절실하게 일하고 싶으실 때 성공하셔야 되잖아요. 네. 보통 이제 많이 권해드리는 거는 동종업계, 그 전에 일하셨던 거하고 비슷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나운서로 일하고 계셨다면 예를 들면 뭐 강연자가 되실 수도 있고. 레크레이션. 예, 어머나, 레크레이션. 레크레이션. 어쨌든 뭐 레크레이션. 앞에 서서 사람들 이끄는 그런 일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동종업계로 가는 경우가 더 잘 되는데 그때도 성공 요인이 있습니다. 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네트워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은 뭐 잘 하셔야 되는, 그 일을 잘 하셔야 되는 거고, 네트워크는 이런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미국의 빌딩 100억짜리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강남의 무슨 땅 부자가 아니라면 우리에겐 가진 재산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그게 네트워크인 거예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고 성실하고 일도 잘하고 성격도 좋다는 것을 입증해 줄 사람들이 주변에 많고, 그 사람들이 또 같은 시니어로서 이 업종 저 업종 돌아다니게 되면, 그분이 아까 그 AI 기업처럼 그런 업체에 먼저 가셔서 부장님 되셨잖아요. 그러면 아는 다른 시니어분을 또 과장님으로 모셔올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트워크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 이게 좀 명심하셔야 되고요. 근데 더 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다른 업종으로 가시는 거예요. 아나운서 하시다가 아까처럼 지게차 자격증 따셔가지고 지게차 쪽으로 만약에 가신다고 하면, 가방 안에 그 책 지게차 있으셨잖아요. 있었어요. 그렇게 가신다고 하면 이게 자격증이 정말 중요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나운서 하시던 분이 지게차 잘 운전할 거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그 입증하는 방법으로 자격증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눈높이 낮추셔야 되는 거예요. 지게차 아주 초보부터 들어가셔서 하셔야 되는 그 부분이 있고, 근데 정말 좀 중요한 부분이 이 자격증은 이제 시작일 뿐이고, 구직을 직접 지게차 이 기사 원하는 분들 찾아다니면서 구직을 열심히 또 하셔야 된다는 거. 자격증만 따서는 안 된다는 거. 요걸 좀 명심하셔야 돼요. 맞아요. 근데 이게 자격증의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우리가 취미로 지금 자격증을 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좀 취업이 잘 되는 자격증 그 순위가 좀 있을까요? 네, 그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우리나라의 민간 자격증이 몇 개인지 알고 계세요? 민간 모르겠어요. 자격증 5만 개가 넘어요. 정말요? 정말 5만 많아요. 개요? 네, 그래서 이제 시니어분들이, 중장년분들이 자격증을 잘 선택하셔야 되는데, 이제 구인구직이 많은 것들, 그러니까 구인이 많은 것들이 좋겠죠. 그래서 구인이 많은 자격증 탑 10을 뽑아봤습니다. 우와, 네. 우와. 그중에서 본다고 하면 남자분들은요, 기술과 관련이 있는데 첫 번째가 지게차 운전 기능사입니다. 역시나 이제는 아까 책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1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본다 그러면 전기와 관련된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전기 기사라든지 전기 기능사, 전기 산업기사 되게 많다. 이런 것들이 또 많은 이제 남성분들이 이제 취득을 하고 계시고요. 그럼 여성분들은 뭐를 따르냐? 한식 조리 이 기능사라고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창업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급식 시설에 이제 취업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진입이 유리한 자격증도 있습니다. 중장년층이 많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상 조경 기능사라든지 손해 평가사 이런 것들이 있고요. 내가 상담 복지에 조금 관심이 있다, 나 이런 거 잘한다 하시는 분들은요,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요양보호사 이 자격증을 많이 취득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나는 돈은 필요 없어, 나는 좀 힐링하면서 문화 관심이 많어, 그러면 이제 자연문화 관련된 자격증, 숲 해설사라든지 문화 관광 맞아요. 해설사라는 자격증이 있거든요. 많이 이런 해요. 것들을 이제 많이 취득하셔서 제2의 인생을 꿈꾸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권 전문가님, 근데 자격증 따려면 책도 사야 되고 네. 학원도 가야 되고, 사실 은퇴 후 돈도 못 버는데 그 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응시료도 그러니까, 들어요. 응시료 내야 돼. 내야 돼요. 왜 따로? 이게 만약에 답이 없으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가 아니겠죠. 답이 있습니다. 아.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기관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본다 그러면 국민 내일 배움 카드라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내일 배움 카드는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신청하시길 바라겠고 이게 최소 300에서 500만 원까지 연간 5년 동안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이 내일 배움 카드를 가지고 내가 학원을 등록한다든지 기술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배움 카드를 통해서 한번 꼭 알아보시기를 좀 권유드리겠고요.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단은 고용센터에 가셔서 오프라인 신청하셔도 되고 고용24라고 이제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니까요. 국민 내일 배움 카드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방법도 있습니다. 한국 폴리텍 대학이라고 있는데요. 아니 거기는 대학이잖아요. 그랬을 텐데요. 여기는 비학위 과정이 있어요. 제가 사실 폴리텍 대학에서 비학위 과정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정말 많이 오세요. 신중년 프로그램이라고 해갖고 이제 시니어분들이 오셔서 무료로 이런 새로운 기술을 교육을 받으시거든요. 그럼 그거 가지고 자격증도 취득하시고 취업도 하시고 무엇보다 이게 교육도 무료지만요. 교통비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솔솔하게 또 용돈벌이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비학위 과정도 존재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지역에 있는 기술 학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는 경기도 기술학교라고 있는데요. 이런 데 가보시면 이제 무료로 또 기술 교육을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 꼭 기억하셔서 제2의 인생을 꿈꿔보시기를 좀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제2의 인생도 꿈꾸고 또 자격증이 있으면 회사 다니면서 좀 힘든 일이 있을 때 막 그만두고 싶은 마음 들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자격증 있으면 왠지 좀 든든하고 그럴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저도 좀 숲해설사 좀 관심도 가긴 하는데 맞아요. 예, 자격증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을 두고 고르면 좋을까요? 일단 나하고 잘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최시중 씨 그 지게차 자격증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항상 많은 분들한테 얘기하던 분들이 혼자서 운전하는 거를 좋아할 수 있을까? 좋아하는 게 일단 맞아, 우선 좀 외로울 것 같아요. 한 20년 더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아까 그 사례자 같은 경우에 수학학원 하시다가 수학 문제 푸는 게 좋아서 아마 AI 회사 가서도 잘 적응하시는 것 같아요. AI 수학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또 하나는 진짜 중요한 건데 5만 개 자격증이 있다고 하지만 구인 광고가 하나도 없는 자격증이 상당수가 있어요. 어머나. 그러니까 사실은 수요가 없는 자격증이죠. 그러니까 그 자격증 이름을 잘 검색을 해보셔서 구인구직 사이트에 그 자격증 있는 사람 뽑는 구인 광고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고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는 자격증은 시작일 뿐. 우리는 사실 한국 사람들은 공부하는 걸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학원 가서 배우시고 자격증 따는 것까지는 굉장히 익숙하게 잘하세요. 근데 그 다음에 그 전문성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내 재산인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계속 알려야 돼요. 나 이제 지게차 운전하기 시작했다, 자격증 땄다, 일자리 구하고 있다. 그렇게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구하셔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